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장세가 상당히 폭락장이죠. 블랙몬데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 대형주에 접목시켰던 차트 기술에 대해서, 오늘 1강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차트만 알면은, 그래도 대폭락장에 대한 기운을 알 수 있고 또 저점에서 그것을 또 찾아가는 이런 현재 봉에 대한 어떤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캔들 봉만 제대로 알아도 매수와 매도 심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체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이제 빨간 봉과 파란 봉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빨간 봉과 파란 봉이 계속 움직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제 그냥 올랐으면 빨간색, 내렸으면 파란색이라고 이제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캔들 봉 하나에는 그날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싸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캔들 봉을 이해하면 주가가 왜 올랐는지, 왜 밀렸는지, 현재 누가 더 강한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캔들봉은 네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또 뭐 종목에 접근을 시켜서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이 어려운 장에서 폭락장이잖아요. 폭락장에서 다시 기회를 잡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차트를 알면은 바닥이 보이고 고점이 보이고, 캔들을 알아도 바닥이 보이고 고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매매 전략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일봉입니다. 이렇게 봉 하나 캔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 빨간 거는 양봉.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지 주가에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파란 게 음봉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1번식이란 말이에요. 1번식. 그러면 이제 요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개념을 알게 되면은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꼬리가 있다는 것은 여기 위에, 요건 아침, 그러니까 시초가가 아니라 고가라는 겁니다. 고가. 고가. 그리고 빨간 게 위에 있잖아요. 요게 이제 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 종가.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니까 여기가 이제 부터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이게 시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쭉 몸통을 만든 게 옆으로. 그걸 시가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꼬리로 아래로 내려간 게 저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시초가 대비 종가가 높게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나름대로 해안이 떠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양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남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시초가 대비 종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양봉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게 이제 양봉이란 말이에요. 양봉. 그러니까 요 시초가 대비 종가는 올랐다. 요건 고가라 그랬죠. 요 아래가 만약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요게 저가라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시초가하고 종가하고 거의 가격이 같다는 거죠. 근데 아래 저가는 굉장히, 그러면 뭐냐면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죠. 뭐 아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미 있게 보면 보여요.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건 SK 하이닉스잖아요. 이것도 이제 고점을 잡아내고 복만 연구를 한다면은 저점을 잡아낼 수 있고, 또 추세가 이탈됐는지를 알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동평균선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양봉은 보통 종가보다 시가가 높은 봉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양봉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음봉이 나타났을 때, 이게 음봉이잖아요. 그럼 음봉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볼 때, 요 음봉이잖아요. 음봉인데, 요게 고가, 시가. 시가는 음봉일 때 반대로 되죠. 그렇죠? 양봉은 요 아래에서 시작되는데, 음봉은 시가가 위에서 아래로 밀렸기 때문에 음봉이잖아요. 종가가 밀렸다는 뜻이잖아요. 음봉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날 중에 고가, 저가.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종가가 낮게 형성됐다는 거죠.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보다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캔들 공부를 하다가, 그, 이동평균이나 여러 가지 뭐 그림별로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물론 다 아는 게 좋은데, 하나만 깊이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종목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양봉, 그죠? 그 다음에 음봉,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깊게 그 양봉의 음봉에 대한 의미를 알았으면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캔들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캔들이 쭉 내려오다가 아랫골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T자형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양봉을 이해했으면은 그날 저가보다 종가는 올랐고, 그죠? 올랐고 시초가보다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요게 이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몸통의 2배 이상 형태로 주로 바닥권에서 출현한다 하잖아요. 상승 추세의 전환 신호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나를 갖다 정확하게 알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음봉이잖아요. 이제 교수형이라 그러는데 해닝맨이라고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망치형인데 고점에서 많이 나오면은 많이 올랐다가 약세 전환 패턴으로 전환되는. 물론 이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3개, 4개 정도를 봐야 되죠. 그건 좀 이따 실전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거는 그 T자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T자까지 생겼는데 역-T자란 말이에요. 역-T자. 그죠? 역-T자형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망치 같이 생겼잖아요. 따닥 때리는 거. 그래서 T자형 망치형을 뒤집어 놓은 캔들. 하락 추세에서 만약에 이게 나와도 막 주가가 밀리다 이게 나왔다 그러면 어쨌든 시초가 대비 종가가 강했다는 거죠. 그렇죠? 시초가 대비 종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다음 캔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에서 반전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또 상승 삿바, 우리가 삿바 잡으면 힘이 세다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아래 몸통에 꼬리가 없죠. 여기도 없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삿바를 꽉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S홈에 그림자가 없다. 양봉의 거래량이 증가되면 신뢰성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되게 이거는 위치가 어딘가가 가장 중요해. 이 삿바형은. 아래에서 나타날 때냐, 위에서 나타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추세의 상단이냐, 하단. 이거는 이제 다음에 추세선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하락 삿바형, 긴 몸통에 윗소음이 없죠. 이길 종가 음봉에서 형성되면 산송 지속인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위에서, 하나는 아래에서. 그러니까 몸통이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가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를 좀 보자고요. 이제 요새 참 말 많고 이런 게 삼성전자 이거죠.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몸통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그 몸통이 큰 드러머통이 나오면은 주가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아래 다행히 우리가 역T자형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 드럼통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그래도 힘은 있다. 물론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올랐는데 이것을 받쳐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되고 이 몸통 길이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볼 때 특히 이제 그 캔들의 구조를 잘 봐야 돼. 그것도 이제 제가 시간 날 때 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어떤 그 뭉쳐지는 구간, 예? 이런 뭉쳐지는 구간하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을 때 구간,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 즉 뭐냐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뭉쳐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양봉 캔들하고 음봉 캔들의 수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봉이 많다는 건 뭐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긴 시가보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점을 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양봉 두 개가 또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양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아래 꼬리. 그러니까 저가보다 종가는 올랐다. 요거는 그러고, 그쵸? 시초가보다 올랐다. 시초가로 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면서 또 주가가 반등해서 꼬리가 또 나왔잖아요. 또 반등했어요. 근데 아까 또 이런 그 역망치형 나왔다 했잖아요. 하락에서 역망치형은 괜찮다. 물론 이제 그 다음까지 영향을 미쳐. 여기도 역망치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 아주 특이한 형태로 삼성전자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음봉, 장대 음봉, 또 이 캔들이 상승 장악형이 되지를 못했어요. 반등을 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그 상승 돌파형이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음봉이 많아질 때는 조심해라. 이게 뭐냐? 음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 많아질 때는 조심해라. 여기서 막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당히 장대 음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지만 제가 이 구간에서도 저번에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을 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한 번은 이평 조이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음봉과 양봉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몸통 긴 양봉, 몸통 긴 음봉. 근데 위치가 어디냐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위치가.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평과 같이 접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말씀드리고 너무 또 많은 걸 집어넣으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에요. 상승 장악형이라잖아요. 요 직접 몸통이 완전을 감쌌죠. 꽉 보듬어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뭐냐? 양봉이라 그러는 거죠. 양봉, 상승 장악형.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뭐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주 기초적인 거를 배워놓으면은 기본 베이직이 깔리면 주가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건 보세요. 요 양봉기보다 음봉이 더 크죠. 하락 장악형. 직접 몸통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 그렇죠? 상승 패턴에서 하락되는 전환 신호. 그러니까 요런 걸 갖다 몇몇 개만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은 상당히 주가에 어떤 접근하고 요새 같은 어려운 장이잖아요. 이럴 때 내가 시장을 갖다가 좀 불안하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 간통형이라 그랬잖아요. 전일 몸통, 요 중심선이잖아요. 요 중심선 대비 여기 보시면은 50% 이상, 요거 대비 50%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하락 추세형 바닥, 그러니까 막 밀리다가 이런 게 출현하면은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면서 위에 요 시초가보다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흔들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여기는 몸통 길이가 요 50% 이하로 시세가 형성이 됐잖아요. 여기는 위로. 그래서 이건 고가에서 출현 시 하락 추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 합성을 이해하면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드 빨간 거하고 파란 거를 잘 알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제 아무 종목에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종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로 이제 보면은 50%대는 가지 않죠. 여기서 50%를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해가지고 다시 음봉을 줬는데 양봉이 두 개가 돌아왔죠. 그러니까 양봉 개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가늠 과정이에요. 가늠 과정에 아랫꼬리 내고 일단은 5일선을 안 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반등하다가 나오는데 여기 있죠. 적산벽 여기 고점 석별형.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요 부분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반등을 하다 특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십자가 형태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형태가 나오고 상승 가정의 윗꼬리 역망치형이 나올 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을 하실 때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 그때는 제 경험에 십자형이 나왔어요. 주가가 막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양봉은 나오는데 윗꼬리 이건 뭐냐면 십자형은 뭐냐면
십자형 나면서 거래량 터지면 더 이제 고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런 십자형이 나오고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 나왔는데 시초가 대비 종가가 밀렸다. 그럼 뭐냐면 여기 저항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 반등을 했지만은 여기서 만약 거래가 터졌다 이만큼 그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쌍봉 나오면서 제가 삼성전자 쌍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그 추세선을 공부하거나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봉이 여기도 산 우리 여기도 산이잖아요. 여기 산. 그러니까 두 개의 봉 우리가 두 개의 보니까 이걸 쌍봉이라 그러죠. 쌍봉이 나와서 주가가 거기서 안 밀리면 되는데 밀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서 물었다 쳐요. 장대 음봉이 이게 하락 장악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반등하면서 아까 제가 십자가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상당히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 그럼 왜 여기서 아래 꼬리가 나왔는데 왜 못 갔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쌍봉을 먼저 중시하는 거예요. 쌍봉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떠왔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떠온 상태에서 쌍봉이 나타나서 여기서 십자가 나오고 이랬지만은 이 주가를 오르질 못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또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평이 있는데 이평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이 서서히 많아지잖아요. 제가 양봉이 많을 때, 음봉이 많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봉이 많을 때 여기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상당히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제 거래량 터졌어요. 거래량이 이런 거래량은 아닌데 내일 가서 만일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단기 반등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단타 하시는 분도 그런 걸 이제 봉의 그 구조를 갖다가 잘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수익을 냈어요. 요새 삼성전자도 이제 ETF, 삼성전자죠. ETF가 생기면서 굉장히 과거보다는 이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 ETF가 그 레버리지는 2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인버스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이제 좀 안 보이겠네. 그러면 이제 뭐 최근 이제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SK 하이닉스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 봉 공부를 좀 하세요. 하시고, 주가가 이제 밀리면서 어느 정도 뭐 십자양봉. 물론 이제 접목은 시켜야 돼요. 조합이니까. 이렇게 이평이 수렴될 때. 그 상승 추세가 있다면 주가는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강한 종목이 나왔다가 여기 몸통이 50%를 내려왔잖아요. 요 두 개를.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반등을 했어. 그래서 여기는 참 특이해. 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야 그러면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음봉이 나오니까 갈 자리에서 그 강한 양봉이 안 나죠. 음봉이 나오니까 뭐냐면 주가의 힘이 예전보다는 여기 올라오면서 많이 소진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다시 대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갈수록 하고 요번에 제가 굉장히 극히 이제 염려했던 부분이 여기서 이제 그 이동평균선의 중기 이평에 여기가 상단이라 덮어씌웠단 말이에요. 그런다 해서 이제 5일선이 내려오면서 음봉이 무려 5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앞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반등다운 반등을 못 주고 상당히 긴 음봉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긴 음봉이 나오면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또 저점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타지시면 요새 ETF 부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지금 6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개 나왔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한 2개 나오고 어느 정도 비싸게 주더라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 저점을 깨버리는 또 음봉이 하향이 타는 음봉이 나올 때는 여기서 또 한 단계 흔들어 놓고 갈 수가 있죠. 그런 그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그 캔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물론 이제 뒤에까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양봉의 의미, 고가, 종가, 시가와 저가, 음봉은 뭐냐면 시가보다 그 종가가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 걸 칠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가, 시가, 중가, 저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좀 하고 시간 나실 때 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캔들의 그 특성에서 이제 망치역, 하락했을 때 망치역이 나타날 때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전환을 신호를 보인다. 교수용은 뭐냐면 주가가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교수용은 약세 전환 패턴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캔들 구조를 접목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패턴이 위치가 어딘가. 고점에서 낙폭이 클 때, 저점에서 고점의 그 상승이 클 때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망치형과 교수용은 접근을 시킬 수 있겠죠. 또 역T자형이 나오더라도 고가 대비 그 종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반전 신호다. 왜냐면 이렇게 막 빠지다 올라가려면 손해보세에 판단 말이에요. 다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복이잖아요. 시초가보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오전보다는 오해가 살려는 마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상승 삿배형 다 좋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에서 나왔을 때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많이 보내요. 신뢰성이 굉장히 증가가 돼요. 그런데 하락 삿배형은 상당히 이 위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양봉 길이가 저번 양봉 길이보다 다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떤 의미가 없을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캔들끼리 접목을 시켜야죠. 막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그다음 하락 장악형, 간통용은 50% 이상 올라야 된다 그랬죠. 먹구름용은 50% 이하. 여기 50% 기준이잖아요. 요 기준을 보시면서 접근했죠. 그래서 캔들 레드하고 블루를 갖다가 이해하면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요새 어려운 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우리나라 그 주가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 방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여기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음봉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다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지금까지. 지난 하여튼 20일 정도인가 지금 굉장히 회원님들이 우리 매매를 하질 않으니까 한 번 딱 해봤어요. 10%만. 그러고는 안 해요. 물론 이제 여기 ETF도 이제 향후에 제가 공부를 하신 분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분들이 이제 ETF에 이제 리버스가 있잖아요. 리버스. 근데 이제 제가 인버스까지 아직 우리가 학습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진도를 안 나가는데 인버스까지 하게 되면 도리어 하락 차선 수익이 날 수 있죠. 1,000만 원 요새 ETF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하락장에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최근에 이런 봉들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힘들고 이런 장일수록 기본적인 걸 좀 알자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기술적 매매, 차트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양봉과 음봉의 개념을 알면서 양의 힘이 강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음의 힘이 강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접근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의 비밀에 여기 또 들어오시면 그 아래 요런 링크가 돼 있는 게 하단 링크. 여기를 접목하시면 우리 학습방에 들어와요. 무료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료 추천 종목도 주고. 근데 요새는 굉장히 시황 쪽에 치중을 많이 해요.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은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들어가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시장에 하고 때가 오면은 또 상당히 강하게 질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 여러분들이 기본을 알자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무료니까 언제든지 들여오셔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장, 본인 스스로도 어떤 이런 감각을 익히면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뢰하는 영역이지만은 그건 이제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자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